자, 이번 시간에는 AWS RD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대표적으로 MySQL, MariaDB 같은 게 있고요. 그거를 저장하는 서버이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서 작동하도록 스크립트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AWS 람다에서 실행할 것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내부를 잘 보고 싶기 때문에 Hide SQL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 AWS 람다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서버와 통신할 거기 때문에 PyMySQ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AWS에서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까지 성공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지역을 설정해 주는데, AWS는 서버가 세계적으로 분포하는데 웬만해서는 가까운 곳인 서울로 하는 게 좋겠죠, 한국에 사는 경우. 그래서 서울로 지역을 설정해 주고요. 먼저 RDS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줄게요. 검색창에서 RDS를 검색합니다.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생성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 줄게요. 네, 표준 생성으로 하고요. 엔진의 유형은 아마존 어우라, MySQL, MariaDB, PostgreSQL,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있습니다. 저는 MySQL로 사용하겠습니다. 버전은 낮은 버전인 5.6.34로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프로덕션은 멀티 서버를 사용하는 거고요. 개발 테스트 및 프리티어는 싱글을 사용하는 겁니다. 프리티어는 12개월의 무료 기간이 있고요. 아주 작은 것을 지원합니다. 저는 개발 테스트로 진행하겠습니다. DB 인스턴스 식별자는 여러분의 제목과 같은데요. incloud24 _2라고 적겠습니다. 자격 증명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암호 자동 생성을 웬만해서는 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동 생성을 해버릴 경우 Hide SQL에서 암호를 바꿔줘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두 번 할 일보다는 한 번에 해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제약 조건에 따라 암호를 입력합니다. 네, 두 가지 동일하게 입력을 했고, DB 인스턴스 클래스는 스탠다드와 메모리 최적화, 버스터즈가 있는데 버스터즈로 해서 eCPU 1기가 램을 사용하겠습니다. 작은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토리지 유형은 범용인 SSD, 프로비저닝된 IOPC나 마그네틱 등이 있는데 범용으로 하겠습니다. 할당된 스토리지는 최소 20기가인 최소를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자동 조정 활성화를 체크해 놓으면은 스토리지가 넘으면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최대 몇 기가까지 할 건지를 이렇게 정해둘 수가 있고요. 저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가용 영역 인스턴스 생성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 네트워킹 환경 정의하는 곳인데 그냥 디폴트로 두고요. 서브넷 그룹이 없다면 그냥 디폴트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퍼블릭 액세스는 여기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냐 하는 건데 직접 접근 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Hide SQL에서 여기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추후에 실제로 게임할 때는 여기를 아니오로 해서 보안 그룹으로 묶어줘야 돼요. 저는 일단 예로 하겠습니다. VPC 보안 그룹은 그냥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보안에 대한 그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구성 보면은 3306 포트가 열려있는지 확인하시고요. A가 AWS에 접근하는 기본 포트예요. 데이터베이스 인증 옵션은 암호 인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별 추정 요금을 보면은 DB 인스턴스와 스토리지를 포함해서 월 이용 요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프리티어를 선택하면 12개월이 무료가 됩니다. 작은 용량으로요.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눌러서 생성해 줄게요. DB 인스턴스 식별자가 문자, 숫자 또는 하이픈만 포함해야 한다고 하네요. 하이픈으로 바꾸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생성 중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이 상태가 바뀔 것입니다. 네, 몇 분 기다리다가 새로 고침해 보니까 상태가 사용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서버에서 MySQL이 동작하고 있는 거고요. Hide SQL에서 여기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에 Hide SQL 검색을 해주고요. 첫 번째 거 들어가서 다운로드에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고 Hide SQL을 실행을 해줍니다. 신규를 눌러서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정해줍니다. 클릭해서 네트워크 유형은 MySQL,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 MySQL로 바꿔주시고, 호스트명은 웹 도메인 주소가 필요한데 DB 식별자를 클릭을 하시고 요 엔드포인트 있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IDSQL 호스트명 IP에 붙여 넣습니다. 사용자가 우리 어드민으로 만들었었고 암호는 그때 입력한 암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는 3306이 기본으로 열어놨었죠? 그래서 열어볼게요. 변경사항을 저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RDS 내부 구조이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우클릭, 새로 생성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테스트로 해주면은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게 되고, 여기 테스트 우클릭, 새로 생성 테이블 만들어서 테스트 테이블 열을 3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ID, 패스워드, 인포로 바꿔주시고 데이터 유형은 전부 다 스트링으로 쓸 거기 때문에 문자열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 있는 varchar로 합니다. 전부 더블 클릭해서 varchar로 다 바꿔줍니다. 이게 문자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이 조정이 필요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널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줄게요.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테스트 테이블이 생기게 되었고,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를 클릭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클릭 행삽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ID, 패스워드 인포를 직접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임시로 ID 고라 1234 하이를 적어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RDS를 만들었으니 이제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줄 건데요. 검색을 해서 람다를 검색합니다. 람다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함수 탭에서 함수 생성을 눌러줄게요. 함수 이름을 람다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타임은 파이썬 3.8로 하겠습니다. 서버에서 작동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노드.js나 파이썬이나 루비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썬을 쓸 거고요. 네, 그래서 함수를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접근해서 보내면은 리턴해서 뭐가 리턴되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hello from 람다가 리턴되죠. 그래서 테스트 들어가셔서 뭐 아무것도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이름을 테스트1이라고 적고 변경사항을 저장하면 저장이 되고, 이제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를 하면은 세부 정보로 이게 리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퀘스트 코드고요. 이게 리절트 코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파이썬과 MySQL을 연동하는 곳을 담을 폴더를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걸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폴더를 해야 됩니다. 이 주소를 복사하고 cmd를 검색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cd하고 우클릭합니다. 여기로 이동해서 pip install MySQL을 설치해 줍니다. 만약에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경우 파이썬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아마 이 2가지가 설치가 될 건데요. 없다면은 C 드라이브에서 직접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을 압축합니다. 압축을 해서 람다 테스트 요 폴더명과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람다 테스트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탭에서 업로드를 눌러서 zip 파일 업로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압축한 곳에 들어가서 열어줍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우클릭해서 new 파일 dbinfo.py 적어주고요. 파이썬 파일이에요. 열어서 자, 이와 같이 작성합니다. db 호스트는 좀 이따 볼 거고, RDS 만들 때 썼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db 이름은 여기는 테스트 db 이름이죠. 그걸로 해주고 db 포트는 3306 기본 포트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디플로이를 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DB 호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자, 새로운 탭에서 하나 더 만들고, 자, RDS를 검색하면은 있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 있죠. 선택을 해서 엔드포인트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DB 호스트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디플로이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자, 또 우클릭 뉴 파일 람다 언더바 펑션 .python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열어서 자, 다음과 같이 적어줍니다. 영상 설명 아래 스크립트 전부 다 적을 예정이니 복사해서 쓰면 되시고요. 인젝션이란든지 이런 거는 안 맞고 아주 간단한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보안에서는 약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커넥션 연결을 해주는데 PyMySQL을 사용해서 아까 해놨던 DB 인포에 있는 여러 가지들 있죠. 여기들을 다 참조를 하면서 가져오는 거고요.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 람다 언더바 핸들러 이벤트와 콘텍스트 들어오는 부분이 시작점이에요. 여기로 제일 먼저 최초로 들어오고요. 우리가 이벤트 바디에서 이렇게 작성할 건데 커맨드 로그인 있고 레지스터 회원가입 있고 세이브 저장하는 거 있고 세 가지로 할 거예요. 값 불러오기는 로그인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ID 인풋과 패스워드 인풋 그리고 인포는 인풋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람다 로그인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 호출을 하고요. 레지스터를 하면 레지스터, 세이브를 하면 세이브 호출을 하게 했고 그대로 리턴 받겠습니다. 이 세 가지 커맨드가 아니라면 그냥 리턴 인베일드 커맨드를 했고요. 이때 커맨드라든지 ID, 패스워드, 인포를 다 스플릿해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들어올 거예요. 바디에는. 그래서 커맨드 부분이 어디냐? 커맨드로 나눠진 부분의 뒷부분 여기가 다 선택이 되고 거기서 ID로 나눠진 부분 앞쪽 이게 선택이 되겠죠. 커맨드 ID, 패스워드, 인포도 같은 원리로 다 각각의 수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순서는 정확히 커맨드와 ID, 패스워드, 인포 순서로 돼야 되고 더 추가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더 추가할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람다 로그인 부분입니다. 로그인은 쿼리를 돌리는데 테스트 테이블에서 ID가 일치하는 것과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것 둘 다 일치하면 쿼리를 갖고 오게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행을 뽑은 다음에 그러니까 테스트 테이블에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이 ID, 이 패스워드인 요 인포까지 나오죠. 이게 한 행이에요. 그 행까지 나오고 행의 개수가 0이라면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ID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턴 실패. 그게 아니라면 리턴 성공을 해서 라우 0의 2번이 뭐냐면 라우가 하나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0번째고요. 2는 뭐냐면 인덱스 0번, 1번, 2번인 인포 이게 리턴이 돼요. 로그인을 하거나 값을 가져오거나 같은 원리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람다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는 건데 아이디가 같은 거를 찾습니다. 존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인설트를 사용해서 테스트 테이블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형태로 새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성공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아이디가 존재를 해서 존재한다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fail to register가 뜨고요. 람다 세이브 부분입니다. 저장하는 부분인데 역시나 먼저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거를 찾아서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서 라우를 뽑아내기 위해 이렇게 했고요. 쿼리를 또 돌렸는데 이젠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지스터를 했을 때 인포에 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는 결과로 넣어줍니다. 셋 해주는 거예요. ID, 패스워드 같은 걸 찾아서 같은 ID 비밀번호를 못 찾았다면 return save fail 찾았다면은 return save complete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디플로이를 해서 보겠습니다. 바디에는 이런 형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해서 테스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저장된 이벤트 있죠. 아니면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키와 값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바디에는 커맨드 로그인 우리 로그인을 한번 해볼 거다. 그래서 자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고라 1234 하이 이거 그대로 쓸게요. ID 고라 패스워드 1234 인포 지금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변경사항 저장
그리고 테스트 해봅니다. 실행 결과 성공이 뜨면 세부 정보를 보면 바디에 하이가 리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성공을 했고요. 이번엔 레지스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커맨드 레지스터, 그리고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기존에 없는 걸로 해야 되죠. 패스워드를 12345로 하겠습니다. 인포는 역시나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변경사항 저장, 그리고 테스트. 네, 실행 결과 성공이 떴고 레지스터 컴플리트가 떴습니다. 그리고 하이드 SQL 보면은 새로 고침해 보니까 고라2 12345 널이 뜨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본다면 이번에는 fail to register가 뜨게 되고,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 때문이죠. 레지스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이브를 하는 것 해보겠습니다. 커맨드를 세이브로 바꿔주시고 id 고라2 패스워드 12345 일치하면은 인포에다가 save value라고 적겠습니다. 변경사항 저장 및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 save complete가 뜨게 됐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save value가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값을 가져오려면 역시나 로그인을 통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AWS 람다에 연결을 해서 그 AWS 람다가 RDS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유니티에다가 리턴을 받게 하는 해보겠습니다. 트리거 추가, 트리거 선택, API 게이트웨이. 자, API 생성 하나 만들어 주시고 API 유형을 REST API로 합니다. HTTP는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REST API로 하겠습니다. 보안은 그냥 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눌러서 세부 정보를 보시면 API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면 돼요. 이제 유닛에서 통신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유닛에서는 간단하게 캔버스에다가 ID 인풋 필드, 패스워드 인풋 필드, 인포 인풋 필드, 로그인 버튼, 레지스터 버튼, 세이브 버튼 만들었고요. 부모를 어카운트 패널이라고 이름을 정한 다음에 어카운트 매니저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끌어다가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ID 인풋 필드, 패스워드 인풋 필드, 인포 인풋 필드를 연결을 해주었고, 여기 있는 URL은 API 게이트웨이에 있는 API 엔드포인트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앞뒤에 스페이스가 없이 넣어줘야 되고요. 매니저를 열어보면 인풋 필드가 UI이기 때문에 UI 써주고, 서버와 통신할 거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써줬습니다. 여기는 인스펙터에서 받고 로그인 클릭, 레지스터 클릭, 세이브 클릭하면은 다 이 코루틴을 실행하는데 명령어만 로그인, 레지스터, 세이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들어오면은 ww 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커맨드 그리고 ID, 패스워드, 인포가 연결이 되고 URL과 폼을 연결시켜서 포스트로 만듭니다. 유니티 웹 리퀘스트로 만든 다음에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할 시간을 대기를 한 다음에 ww 다운로드 핸들러 텍스트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람다에서 코드를 봐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게 돼요. 바디는.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서 여기에 이미 있는 ID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라 1234 로그인을 하면 하이가 불러와졌네요. 정상적으로 불러와졌고, 만약에 틀린 비번이다 하면은 fail to login. 그럼 이제 레지스터도 한번 해볼 텐데 고라 3 1 2 3 4 5 6 인포는 필요가 없습니다. 레지스터 해보면은 레지스터 컴플리트. 만약에 같은 아이디로 또 레지스터를 시도하면 레지스터 fail 되고요. 그래서 여기 새로 고침 해보면은 하나가 새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 값을 입력하고 싶어요. 자, 새로 값을 입력을 해주고 세이브를 해주면은 세이브 컴플리트가 됐네요. 새로 고침해 보니까 네, 새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로그인을 하면 불러오는 게 되고요.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서 하면 되겠고요. 인젝션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런 건 안 막았으니까 이 코드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쓰기를 바랍니다. 이상 엔클라우드 강사 정영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